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진행을 맡은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지금 보니까 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헷갈려서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연초에 계속해서 매도로 일관을 해왔던 기관이 또 이제 지금 보니까 금융투자에 해서 또 순매수 비중 좀 늘렸다고 네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매수 비중이 금융투자 쪽이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또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인데 시장 병토성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건지 또 이런 것도 좀 짚어줬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런 현물 시장을 봐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일단 우리 뭐 선물을 포함한 일단 파생 시장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 매매 뭐 차익 거래에 있어서는 이 현물하고 선물의 어떤 가격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이제 그 무이험 거래가 이제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제 그 동안에 공매도를 이제 못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발생됐냐면 원래 현물 가격보다 미래 선물 가격이 비싸야 돼요. 네. 거기에 정상인 게 이제 그게 콘텐거 시장으로 보는 건데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4월까지는 역전이 된 거예요. 보면은 선물이 오히려 싸고 현물이 비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안에는 이제 현물이 비싸니까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그런 시장이 됐었는데 이제 5월부터는 공매도가 풀리면서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선물이 비싸고 현물이 싸니까 이제 반대 현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현물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된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옵션도 뭐 콜매수, 풋매도 그다음에 이제 그 현물 매수라는 게 컨버저라는 전략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증권사의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LP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동성 공급하는 사람들은 그게 프로그램 매매에 어떤 수치에 안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투자가 뭐 이런 거 빠지면서도 그런 어떤 전략에 가지고 거래해서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실제로는 선물을 팔지만 현물에는 순매수로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왜곡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외국인 기관이 거래해서 판다 산다 이거를 단순히 그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일단 선물하고 옵션하고 여러 가지 그 조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그걸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금융투자가 역시 사는 거 봐서는 이거는 일시적인 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늘 이제 만기인데 지금 아침에 아마 등락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제 좀 빠졌기 때문에 아마 막판에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상승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오프닝벨 2부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네, 역시나 장 초반에 정말 변동성이 있습니다. 코스피 다시 또 0.01% 내림세 보여주면서 3,215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8% 그래도 강보합 유지합니다. 98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시면 외국인들 다시 매도로 전환을 하네요. 91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 2,100억 원까지 지금 매도폭 키웠습니다. 그 사이에 개인들도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으로 지금 매수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335억 원 매수 우위 여기에 기관들도 다시 매수세 들어오면서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 257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12% 소폭 하락, SK하이닉스가 1%가 넘는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네이버가 굉장히 강합니다. 4%대까지 탄력을 키워내면서 37만 3천 원에 카카오도 함께 3.4%대까지 탄력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LG화학은 0.37%, 현대차도 함께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I는 강보합권에서 셀트리온이 1.3%대까지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함께 1.3%대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여기에 카카오게임즈는 약보합권에서 펄어비스는 강보합권 움직임 살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CJ ENM이 1%대까지 탄력 키워내면서 16만 7,100원에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알테오젠이 2% 넘는 탄력 키워내면서 7만 3,1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행주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여행주인데요. 모두
투어가 0.5%, 특히나 참 좋은 여행이 6%대까지 탄력을 키워내며 17,250원에 그리고 레드캡 투어도 함께 1%가 넘는 지금 탄력 키워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랑풍선과 함께 인터파크까지도 3.2%대까지 탄력 키워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여행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비트코인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시죠. 위지트 2.9%대, 비덴트도 함께 2% 상승폭 켜내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와 SBI 인베스트먼트도 함께 1%가 넘는 탄력 키워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1.9%대까지 지금 상승폭 켜내면서 오랜만에 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행주와 비트코인 관련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오히려 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가요?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제 계속 하락 상승을 반복을 하는데 지금 다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네이버, 카카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르고 있는데 한 사이로 보면 선물 옵션 만기일에 보면 전에도 보면은 이제 네이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워낙 물량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세력들이 올리기는 쉽지 않은데 이제 만만한 게 그때는 네이버가 한 그때도 한 5, 6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네이버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안 되다가 오늘도 아마 그런 어떤 선물 옵션 만기에 어떤 네이버 가지고 좀 그런 좀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단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뭐 아까도 우리 시황센터에서 얘기했지만은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지금 좀 오르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흐름은 이제 두 가지 축인데 지금 보면 이제 여행 우리나라가 이제 뭐 트래블 버블, 그래서 여행 뭐 안전 권역 설정한다라 지금 이제 여행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으면서 이제 거의 뭐 파라다이스라는 어떤 그 카지노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건 이제 인터파크가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이스타항공이 전에는 어떤 미운 오리 새끼인데 네. 아마 지금 뭐 계속 이제 인수자 찾으면서 또 아마 100조로 변할 것 같은데 지금 쌍방울 하고 하림이 지금 이제 인수를 선언을 해가지고 어디서 인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단 어떤 이스타항공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시면 이제 만도가 어제 네. 물적 분할을 발표를 한 번에서 오늘 이제 한 7, 8%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제 시간에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증권사였던 예상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아마 뭐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좋다고 이러면 이렇게 어떤 레포트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분할을 할 때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할 때는 물적 분할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많고요. 이제 인적 분할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많은데 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만도 때문에 묻혀졌지만 이제 SK텔레콤도 오늘 이제 인적 분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SK텔레콤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SK텔레콤 뭐가 있냐면은 그런 인적 분할 외에도 액면가를 또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는 아마 이런 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SK텔레콤이 또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동양이라는 종목이 옛날에 뭐 동양 시메트였지만 일단 윤석열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다시 이런 동양이 좀 세게 상승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HLB 파워가 진양건 회장에서 일단은 대주주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뭐 TS 바이오라는 회사로 일단은 넘어가면서 일단 이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오늘의 시장인데 오늘은 어차피 뭐 옵션 만기, 옵션뿐만 아니라 선물 뭐 해가지고 뭐 내일 만일 말이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오늘도 보시면은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벌써 2천억대 순매수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콜옵션은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매수 잔량이 567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어떤 이런 포지션을
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상승으로 일단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네, 지금 특징주까지 다 하나하나 잘 짚어주셨습니다. 인터파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만도 어제 이제 물적 분할로 인해서 지금 한 10%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지금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에 이제 공시를 내면서 지금 액면가 또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게 되면서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또 HLB 파워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해서 내용 전해드리면서 잠시 후에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슈킹 바로 이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또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죠. 네. 일단 이제 목요일 날은 제가 이제 공모주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이슈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공모주는 두 종목을 가져왔어요.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제 다 설명하겠지만 한 종목은 어제 감독원에서도 정정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7월로 이제 연기가 됐거든요. 네. 그 종목은 이제 SD 바이오 센서인데 일단 오늘 두 종목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센스라는 종목입니다. 위에서는 뭐 아모센스 혁신 기술이라가지고 일단은 뭐 보시다시피 신소재 이런 첨단 소재 부품 전문 기업으로 되는 아모센스인데 이제 무선 충전 솔루션, PCB 어셈블리, 뭐 IoT 디바이스, 카쉐어링 모듈, 아모세리아, 뭐다음 라이팅 모듈, RF 센서 모듈, 뭐 여러 가지 이런 로봇 드론까지 일단은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무선 충전 솔루션, NFC 안테나 및 무선 충전 안테나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차폐해요. 일단 주변 부품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 충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트인데 사실 보면 요새 보면 이제 무선 충전기가 또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선 충전 솔루션을 일단은 제공하는 일단은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PCB 어셈블리 해서 요거는 이제 뷰티 디바이스 모듈이라 가지고 스킨케어에 일단 들어가는데 아마 지금 일단 뭐 배터리 관리술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일단은 밑에 보시면 휴대용 스킨케어 제품이나 마스크팩이라든가 저주파 치료기에 이 회사의 어떤 PCB 어셈블러라는 이런 종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IoT 디바이스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위급 상황시에 보호자 간병이 응급 호출의 기능을 가지는 어떤 IoT 버튼인데 이거를 이제 냉장고라든가 이제 벽에 부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은 여기 보면은 병원 환자의 어떤 치매는 응급 호출, 그다음에 오피스 및 레스토랑의 직원 호출,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의 위치 추적, 렌탈 제품 에이스 관련해서 아마 이 제품도 IoT 디바이스 해가지고 계속 앞으로는 많이 매출이 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카쉐어링 모듈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차량을 제어하는 거죠. 뭐 잠금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엔진을 어떤 스타트한다든가 끈다든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은 전력 자체가 좀 소모가 적다는 게 일단 장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라믹 기판이라는 걸 또 판매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고강도 재료, 열전도가 높은 재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안 카메라용 CMOS 기판에 일단은 사용이 되는데 일단 모바일 카메라의 어떤 거 모듈에 일단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이팅 모듈은 이제 모바일 의료 장치 자동차에 적용하면서 어떤 거 사람을 식별한다든가 동작을 인식한다든가 거리 측정 등 기능을 지원하는 모듈이 라이팅 모듈에 가지고 뭐 3D 센싱이라든가 모션 레코그니션, 옵티컬 인터커넥션 이런 어떤 분야에 일단 응용이 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센서 모듈은 이제 에어컨의 냉매압 센서. 지금 이제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더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단은 에어컨이 아마 올해 또 전력도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거 압력을 재는 센서 기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자동차용으로서 일단은 자동차의 에어컨용 컴프레셔 여기에 일단은 납품이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뭐 파워 모듈에 가지고 이제 고효율 전기 히터 드라이버인데 일단 요건 이제 전기 자동차의 메인 히터에 들어가고요.
네, 역시 이제 디젤 자동차에도 네, 들어가는 이제 파워 모듈 제품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 기업은 뭐 AI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론이라든가 소형 항공기에도 일단은 진출할 계획이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대표회사는 김윤흥, 그다음에 회사는 천안시에 일단은 소재하고 있고요. 이번에 희망 공모가액이 이제 12,400원에서 15,2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오늘부터 일단은 이제 저기에 들어가거든요. 기간 투자 수요 예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15,000원 이상에서 아마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 예측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은 다음 주 15일부터 1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상장은 지금 6월 25일로 일단은 예정돼 있는데 아마 요거를 한번 제가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동사는 무선 충전 차폐 시트, 무선 충전 안테나, 자동차 전장 모듈, 라이팅 모듈, I2 디바이스 등 소재와 모듈 부분으로 구성된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일단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스마트폰 디지타이징 차폐 시트를 개발해서 스마트 제조사인 아마 삼성전자겠죠. 네. 여기 이제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선 충전 차폐 시트 원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특허를 출원해서 양산에 일단은 성공하면서 아마 2015년 4월에 갤럭시 S6에 최초로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갤럭시 20까지도 지금 계속 무선 충전 차폐 시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9월 말 현재 특허가 약 1,055건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의 어떤 거 연구 투자 비율이 18.6%인데 보통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 투자 비율이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18.6% 굉장히 연구 개발에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 회사는 이제 특허 어떤 뭐 포트폴리오와 어떤 그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4차 혁명에 필요한 모듈, 디바이스 분야의 어떤 글로벌 리더를 목표로 일단은 매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AI 기술을 응용해서 비대면 화상 회의, 원격 등에 필요한 음성 인식 모듈을 또 개발 중에 있고요. 또한 또 IoT 기술을 응용해 가지고 체험 변화 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인 집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상용화 서비스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 비중이 큰 주요 제품은 소재 부분의 무선 충전 차폐 시트, 그다음에 무선 충전 모듈, RF 모듈, 라이팅 모듈인데 아마 이런 제품들이 동사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 여기 금액이 보면 2020년 13기 보시면은 금액이 가장 큰 게 무선 충전 차폐 시트, 그다음에 무선 충전 모듈 이렇게 해서 이런 수두로 되어 있는데 수출 금액은 좀 미미하고요. 일단은 내수 위주로 이렇게 매출이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네. 재무 현황은 이제 매출액이 4조 3천억인데 아니 436억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이제 102억에서 작년도에 적자를 일단은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특례 기업인데, 근데 이 회사는 보면 이제 공모후에 일단은 유통 가능 물량이 한 67% 되기 때문에 좀 많지 않은가 생각이다. 보통 뭐 전에 그 좀 뭐 상장된 기업들은 뭐 35% 수준이었는데 이 회사는 거의 이제 70%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량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D 바이오 센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일단은 연기가 됐어요. 7월 초. 그렇지만 일단 준비했기 때문에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글로벌 1등 체외 진단 기업을 위한 지속적 기술 혁신인데 이 회사 어떤 거 수익이 작년에 엄청났어요. 진단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좀 네. 유망한 기업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자꾸 뭐 이렇게 정정을 요구하는 것에서는 이제 두 번째거든요. 뭔가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아니야 생각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연기되면 좀 열기가 식기 때문에 좀 흥행에 좀 실패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네. 그래도 워낙 회사 내용이 좋기 때문에 아마 또 흥행에 이렇게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IPO 기업들이 어떤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아 가지고 아마 요새 좀 열기가 좀 식은 감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이 기업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1등 체외 진단 기업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해서 이 회사는 이제 신속화가 정확한 질병 진단을 목표로 하는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신속 진단 및 면역 진단, 분자 진단, 자가 혈당 측정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면서 창립한 이래 혈당 측정기, 당화 혈색 색소 분석기,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분석기를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글로벌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혈당 측정기 BGMS라고 이게 이제 당뇨병 환자들 일단은 혈당 측정하는 네.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그 당뇨병 환자는 어차피 피를 뽑아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죠. 혈당을 이게 이제 저도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통증이 있는데 네. 아마 통증이 없는 거를 만들면 아마 그 회사는 거의 진짜 유명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시총이 엄청 늘어날 그런 회사일 텐데 네. 하여튼 가능성 있는 기업이 이제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센스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네. 아이센스 회사가 이제 그거를 또 혈당 측정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아이센스는 주 제품이 뭐냐면 이제 그 혈당 측정할 때 그 스트립이라고 있어요. 스트립. 네,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그 뭡니까 혈액형 할 때 뭐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네. 거기는 스트립이거든요. 그걸 근데 껴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스트립을 만든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아이센스가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남아시아는 이게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데 일단 아이센스도 자기네가 스트립을 하니까 혈당 측정기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회사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이슈는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뭐 레이저도 얘기했지만 통증을 없어주는 이런 네. 거를 개발했으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도 아픈데 아이들 특히 소아당뇨. 이제 소아당뇨 네.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가 얼마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거를 한번 아마 조만간에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글로벌 판매 생산 네트워크 가지고 전 세계 126국의 딜러가 517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질환별 제품 안내 가지고 스탠다드 Q는 신속 진단에서 원료 개발부터 생산까지 품질 관리를 통해서 이런 제품을 제공한다는 거. 그다음에 스탠다드 F는 형광 면역 진단. 그래서 여러 가지는 뭐 형광 면역 진단 시스템이 이제 F라고 있는데 네.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내용은. 그다음에 이제 분자 진단 M. 그래서 뭐 간편 식선 정확한 감염 진단. 그다음에 프레셀 DX는 세포 매개성 면역 진단. 그다음에 이제 혈당 측정기 BGMS.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뭐 이런 항원 자가 검사 키트가 편의점이나 약국에서도 있다는 거 아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진단 키트가 과연 임상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제 해 보시면은 이제 요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관에서 발표한 건데 결론은 본 평가에서 CT 밸류 30단위 검체에서 쭉 했는데 민감도가 91%, 특이도가 99%, 그러니까 90%가 일단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서로는 일단은 아마 독일하고 스위스, 브라질에서 일단은 평가를 했고요. 대상은 뭐 여러 가지 보면 344개의 어떤 SRS 양성 검체와 1,844개의 음성 검체를 일단은 표본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했다 해서 3개 국가에서 의료기관에서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검체는 비인두 동만 검체가 채취된 즉시 사용이 됐다. 그래서 결과는 일단은 브라질에서는 88.7%하고 97.6%, 독일에서는 70.6%와 99.3%, 그다음에 스위스에서는 89%, 99.7%에서 제가 볼 때는 특이도는 거의 뭐 98%, 99%에서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민감도에서는 한 70%, 80%대를 일단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멕시코에서도 일단은 임상 결과가 했는데 여기서는 민감도가 엄청 올라와서 93%, 특이도는 일단 100%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코로나19 중화학체 진단 검사 제품을 생산하는데 뭐 이런 어떤 제품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가 검사 제품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보시면 1회 검사하는 것도 있고 2회 검사 그다음에 5회 검사에서 5회 검사는 주로 이제 학교라든가 기업 어떤 단체에서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 그다음에 이제 25회짜리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일단은 자가 검사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셀 DX인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면역력을 어떤 확인하는 진단 제품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 회사가 증권 신고서 제출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이게 지금 또 연기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일단 이 회사가 일단 공모 절차 착수했다. 이거는 이제 5월 20일 뉴스인데 이 회사가 이제 보면은 1분기 아마 매출액이 무려 1조 1,800억이에요. 그런가요? 영업이익이 5,763억. 대단한 회사죠. 와우, 1분기에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액이 1조 6천억.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거 매출액의 70%를 3개월 만에 달성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7,300억, 당기순이익이 6,216억인데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돼요? 43%인데 아마 이번에 1분기에 뭐 거의 영업이익이 5,700억 달성했으니까 굉장히 아마 센스에서나 기업이 되지 그렇습니다.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2019년에 무슨 매출액이 737억이에요. 네. 영업이 9억인데 어. 갑자기 작년에 이제 이런 진단 때문에 네. 굉장히 그 폭발적으로. 회사가 네. 폭발적으로 됐는데 이 회사는 보면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이유는 우수한 기술 경쟁을 바탕으로 10년간의 글로벌 판매 아까 보면 딜러가 517명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코로나19의 어떤 염기 서열이 공개된 지 6주 만에 아마 그 질병관리청의 긴급 사용 승인하고 미국 FDA에 일단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떤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에 대한 어떤 WHO의 긴급 사용 목록에 일단은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현재 코로나19 항원, 항체, 유전자까지 다양하게 진단할 수 있는 10가지 이상의 진단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전 세계 수출량은 1분기 누적 기준 약 7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수원에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총 공모 지수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목표는 아마 지금 이달 말에 상장하는 게 목표인데 제가 볼 때는 7월로 일단은 연기가 돼서 아마 수요 예측이 아마 오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 일정은 좀 이제 바꿔야 될 때서 어제 뭐 늦게 이게 발표를 해가지고 제가 일단 그 동안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사업 현황은 면역 화학 진단, 분자 진단, 현장 진단, 자가 혈당 측정에서 아까 제가 뭐 스탠다드 Q라든가 이런 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R&D 역량이 뛰어나다. 그다음에 이제 WHO가 저개발 국가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품질 및 안전성, 유효성을 심사하는 인증 과정인 WHO의 어떤 PQ 사전 적격 심사에서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승인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도 이제 아마 전방 시장이 이제 글로벌로 이제 나가는 그런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매출액의 96%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네. 발생가 됐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기업이 우리 SD 바이오센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네. 전 세계에 뭐 100여 개 독점 딜러망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추가적으로 서브 딜러들을 해서 아까 517개 말씀드렸는데 점점점 일단 서브 딜러들을 계속 늘려가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장 진단용 분자 진단을 또 개발을 했고요. 일단은 뭐 제품이 또 QM 쭉, MP 쭉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역시 스탠다드 Q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무 현황은 뭐 매출의 증가율 뭐 해가지고 2021년 1분기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보면은 매출액 증가 11%인데 작년에 무려 2,000%, 1분기에 무려 5,000%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네. 증가. 그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도 2019년에는 마이너스인데 작년에는 48,000%. 1분기에는 7만 5천. 제가 이 수치를 이런 영업 몰랐어요. 증가율을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 근데 전에도 이제 시즌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볼 때는 시즌은 이제 뭐 상장 기업이니까 상대 이세도 네. 결국은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거 가령 공모주 지금 자꾸 연기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막 인기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 회사는 일단 유통 관련 물량이 33%좀 작아요. 유통 제한 물량이 약 67%라서 아까 이제 우리 아모센스에 대비해서는 유통 물량이 적다. 그래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공모가가 아마 높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뉴스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공모주는 일단 두 종목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뉴스를 하는데 7월부터 새 거리두기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확진자 수가 는다 하더라도 현행의 이제
사적 모임이 5인 이상에서 9인 그렇죠. 이상으로 이제 바뀌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유용 시설이 일단 지금 뭐 집합 금지인데 자정까지 영업을 하는 것 같고 식당 카페도 자정까지는 영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만도가 이제 어제 아마 계속 핫한 종목이었는데 만도 물적 분할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서 사업 영역별 전문성 강화 및 경영실 제고인데 이제 분할 대상 부분 뭐 분리 통해서 분할 대상 부분이 자율주행 사업 부문 ADAS 이게 이제 자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데 요거에 이제 집중을 한다 되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 사업 부문 중 무인 순찰, 무인 전기차 충전, 플랫폼 부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할 대상 부문이 되고 그다음에 분할 위에 존속 범위는 이제 핵심 샤시 제품을 하고 그다음에 신설 법인은 자율주행 고도화를 해가지고 보면 결국에는 신설 법인이 좀 유리한 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도가 이래서 지금 이제 오늘 급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사회 결의를 했고요. 아마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기관 투자가나 뭐 일반 투자자, 언론 기관에 일단은 요거를 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도는 이제 요거를 종합을 하면은 ADS 사업 부분과 모빌리티 사업 부분 중 무인 순찰, 무인 전기차 충전, 플랫폼 부문을 떼어내서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즈를 설립하려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요. 아마 이제 해당 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신설해서 설립하는데 이거 이제 인적 분할이 아닌 이제 물적 분할이고요. 그래서 아마 새로 설립된 회사는 이제 비상장 법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을 이제 설명할 때 큰 차이는 뭐냐면 인적 분할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나 주식을 이제 그만큼 가치만큼 똑같이 주는데 네. 물적 분할은 신설된 회사는 안 줘요. 아.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남아있는 회사들이 이제 알짜가 빠져나가면 이제 빠지듯이 지난번에 그렇죠. 이제 LG화학이 LG 에너솔루션 그런 거예요. 물적 분할이니까 LG화학이 빠졌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물적 분할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할 전후 재무 구조는 일단 분할 전에 만들어 가지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되는데 사실 보면 이제 신설 법인이 부채가 별로 없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아마 신설 법인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제 ADS 사업을 위해서는 자금 유치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펀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샤시 사업하고 ADS 사업 간의 연결고리가 네. 소멸됨으로써 아마 턴키 수주를 할 때는 장기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게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의 특성상 부품업체의 어떤 그 현지 진출 여부라든가 기존 공급 여부 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독립사를 되다 보면 오히려 이런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건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해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뭡니까 일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샷ช็의 어떤 코스트 쉐어링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일례로 이제 이런 오토리브에서 인적 불안된 베어네라는 회사가 결국 아직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정적인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 상태 그대로 유상증대 시행 시에 만도의 조직 구동상 ADS만 집중적으로 신경이 집중되는 기형적인 구조다 이렇게 됐고요. 네. 그러나 이제 아마 이번에 분할은 결국에는 자금 조달을 일단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최적의 어떤 뭐 선택 방식이다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빠진 이유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이제 부정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빠지는 건데 역시 소액제주의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아마 기업 가치 훼손을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일시적 현장에 그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이제 메리트 증권에서 이제 분석한 게 나왔는데 네.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거서 제가 요거는 저기 디자인을 못했는데 일단은 물적 발표 분할 발표에서 어제 시간에서 4.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도는 ADS 사업 물적 분할 발표 목적은 사업의 성장 강화를 위한 일단은 경영 분리 및 신규 투자 등 확보. 그러니까는 미래의 AD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수 불가여지는 어떤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락한 이유는 이제 지분 가치가 어떤 희석 우려인데 지금 뭐 자금 조달 방법을 어떻게 할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 아직도 있다는 게 좀 그렇고요.
다만 이제 과거 물적 사례 분할을 점검할 때는 이제 미래 실적 기대치 방향성이 중요한데 현재는 뭐 어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당연하다. 그러나 실적 개선 방향성이 명확한 지금의 단기 주가 낙폭 확대는 매수 기회인데 사실 이게 또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미안하지만 일단은 좀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뭐 LG화학이라든가 뭐 SK텔레콤, 필라알동시 해가지고 뭐 인적 분할, 일단 물적 분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기존에 이런 어떤 회사들이 과연 분할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됐나를 한번 흐름을 보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그 조정 이후에는 아마 분할이 무색한 정도의 또 높은 주가 상승도 기록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아마 비관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지금 나타나서 아쉽지만 아마 기업 가치 개선에 근거로는 유효하지만 결국에는 확실한 것은 실적 방향성이 돼서 실적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밑에 보시면은 올해는 아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1% 상회를 하고 내년에는 한 18%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내 주식 하반기는 오를까? 그래서 전문가가 뽑은 이제 유망 종목 해가지고 이제 DS 자산운용의 이제 본부장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 본부장이 이제 밑에 보시면은 한국경제신문하고 한국펀드평가가 주관한 대한민국 펀드대회에서 올해의 펀드 매니저를 2번 연속 이렇게 선정된 사람이 일단은 네. 이한영 본부장이 되는데 결국엔 증시의 빅사이클이 2, 3년 남았다는 결국에는 2, 3년 남았다는 거는 2021년, 2022년이니까는 내년까지는 주식을 해도 되는데 네. 9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고민해봐야 얘기인데 되는, 네. 여기서 이제 호텔이나 화장품, 소매주 주목하면서 일단은 한알령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본 종목들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실적 오전 예상해가지고 카지노, 면세점도 수혜가 기대되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라든가 우리 배터리 뭐 이런 종목들에서 전기차, 전환, 자동차도 유망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지금 고점이다 아니다 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네. 이 사람은 일단은 이제 어떤 그 사이클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산업이란 계약이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로 이어지는 사이클을 도는데 아직은 계약에서 성장기, 성숙기는 넘어가는 그런 그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여력이 있다서 이 점은 좀 긍정적으로 일단 낙관론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상원이 일단은 이제 중국의 견제 법안을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무려 60조 를 투자를 하는데 일단은 백악관의 경우에도 공급망에 대해서는 대책을 공개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일단은 이제 중국 압박에 나섰는데 중국이 왜 이렇게 밑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만에서 네. 뭔가 또 이렇게 좀 제 예측은 뭔가 발발하지 않을까 국지선이라 해서 지금 때는 아마 대만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겠어요. 계속 압력을 하는데 아마 대만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긴장감이 좀 고조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우리 관련주도 해가지고 또 우리 뭐 방위산업 관련주들도 그런 뉴스 나올 때는 또 오를 것 같으니까 아마 미리 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 또 삼성전자하고 이제 경쟁은 TSMC가 대만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또 아마 삼성전자가 또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아마 대만의 TSMC가 미국에 크게 투자를 하지 않나 이런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7월 초에 우리 잠정 실적 나오는 그런 어떤 실적을 보고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주식 가치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오를지 빠질지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올라야지만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아마 7월 초에는 뭔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아마 찬성 68%, 반대 30%로 압도적 표차로서 처리를 했는데 약간 뭐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분에 약 280조를 일단은 지원을 한다. 그래서 그 중에 약 60조가 반도체에 일단 집중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또한 자동차 부품용 반도체 개발에는 약 2조 정도가 할애가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동안에 상원에 계류되었던 중국 견제법이 총망라돼서 일단은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반도체, 배터리, 히토리도 이런 의약품 아마 4가지 핵심 분야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제가 볼 때는 휘토리도 어디에 좀 반짝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휘토리도 또 한번 테마주로 또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 건재를 가시했다라 가지고 5월 판매량이 이제 29% 일단은 상승했다는 게 나오는데 중국 내 판매가 88% 급증을 했다 가지고 지난번에 뭐 테슬라 불매 운동해 가지고 이제 사과까지 했는데 일단은 5월 판매량이 일단은 전월보다 증가했다 해서 일단은 테슬라한테는 좀 호소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국 시장이 테슬라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래가지고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단 5월 판매량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아마 7, 8월 판매량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또 분석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차세대 8 나노 RF 공정 기술 개발을 했다 가지고 5G 통신용 RF 파인드를 확대해 가지고 이제 5G 관련해서 이제 파인드를 확대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5G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이 되고 워낙 많이 빠져 있어 가지고 아마 5G 관련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작년 올해 아마 못 오른 섹터의 하나가 아니고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섹터 같은데 아마 5G도 언젠가는 이제 오를 텐데 너무 기간이 길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에 계속 이제 힘을 축적하는 단계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2017년부터 지금까지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심으로 5억 개 이상의 일단은 모바일 RF 칩을 출하하면서 시장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14 나노 공정 대비 칩 전력 효율은 35% 증가하는데 오히려 면적은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 삼성전자 계속 네. 좋은 어떤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역시 이제 결국에는 2030 이제 달성을 하는 목표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RF라는 건 뭐냐? 보면 이제 모뎀 칩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주파수로 바꿔주고 반대로 외부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모뎀으로 전송하는 무선 주파수 송수신 반도체로서 로직 영역하고 아날로그 영역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백신에 관해서 계속 혈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네.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60세 이상이 아닌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제 저도 그걸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혈전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심장이 조금 이제 질병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얀센도 이제 그런 얘기 되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얀센을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백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 재고로 나머지 골치 아프다면서 이거로 네. 해서 뭐 해외로 보내느냐 아니면 폐기를 하냐는데 결국에는 지금 1,000만 회분이 폐기 위기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 물량의 50%만 소진이 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유효 기간이 이달 말에 이제 만료가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FDA에서는 아마 유통 기간을 연장하는 여부를 연구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미국에 일단은 그 국민들이 좀 거부를 하는데 네. 뭐 연장한다 해서 맞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아마 이런 코로나 백신도 이제 모더나하고 화이자로 일단 기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FDA에서 혈전증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일시 일단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뭐 우리 그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꺼리겠죠.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좀 안타깝죠. 이거를 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막 못 사는 나라들 네, 중국 그다음에 맞습니다. 베트남도 지금 난리더라고요. 베트남도 네. 보니까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삼성전자 직원들한테만 백신이 공급이 돼서 또 차별화한다 그래 지금 베트남이 처음에는 청정구이라 했는데 지금 뭐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협력사 인펙이 인도의 스파크 민다그룹과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인도가 그래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달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런 거가 과연 언제 이렇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가 한국 등과 이제 44조 원의 어떤 원전 건설 논의가 있었다고 블룸버그 보고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전에서는 전혀 금시초문이다 해가지고 이제 부인 공시를 했는데 분명히 당연히 이제 부인 공시를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대해서는 아마 접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아마 이렇게 최근에 오르는 거 봐서는 뭔가 아마 내부에서 정보가 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것 이렇게 같아요. 뭐 원전 관련주 이렇게 갑자기 뭐 뜬금없이 오를 리가 없는데 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해제약의 어타페넴이 최대 시장인 미국을 뚫었다 해가지고 국산의 어떤 카파페넴계 항생제가 처음으로 진출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으면서 시화 공장에 일단 미국 FDA CGMP 인증을 했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KGMP고 이게 나라마다 네. 여기 들어가는데 조금씩 이제 다르군요. 미국에 네. 아마 인증을 받았던 거 봐서는 굉장한 어떤 기술력을 일단은 보여준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항생제 원료를 최초로 미국의 DMF에서 승인을 했다는데 결국에는 아마 JW 중해제약이 이런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캐고를 이룬 것 같은데 아마 국산의 어떤 이런 항생제 원료가 아마 최대 시장인 미국에 판매되는 것은 일단은 처음인데 주재회사 JW 홀딩스가 2017년 인도의 그랜드 파마와 어타펜의 원료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일단은 시화 공장에서 일단 이거를 생산하는데 이런 생산 품질이라든가 생산의 인증을 아마 성공함으로써 아마 원료 의약품인데 어떤 그 승인을 받았다는 건데요. 아마 결국에는 지난 3월부터 미국 FDA로부터 시판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판매는 닥터 레디스가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페니실린 세파계에는 세 번째 어떤 차세대 항상제로 주목받고 있는 어타페넘이 일단 강범위한 어떤 향균력과 내성균에 대한 우수한 효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피부 조직이라든가 폐렴, 요로 감염, 급성 골반 감염 등의 이런 난치병 일단은 치료에 쓰인다. 해서 오리지널 약은 이제 미국의 머크의 인반지입니다. 이거를 네. 중해제약이 일단은 개발을 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도 여기 보면 연간 천만 달러 이상의 어떤 원료 수입이 기대되면서 아마 주가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벨 2부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